자, 그런데 그림을 보면은 이런 생각해보세요. RDB하고 아는 사람이 RDB하고 FDB하고 정확한 역할의 포지셔닝이 어떻게 되냐 많이 헷갈리는데 전혀 다른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놈은 절대로 RDB 영역을 침범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러분들 RDB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한 서브 시스템 안에 엔티티 숫자가 1000개, 2000개. 제가 알고 있는 모 통신회사는 테이블 수가 28만 개가 있어요. 이런 엄청난 데이터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은 내가 처리하고 하지 않은 그 주 영역 데이터의 주변 데이터를 조인해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그걸 계산한다 그러면 나의 근태 정보라든가 나의 사후 관련된 정보만 찾지. 대한민국에 테이블 2000개를 조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래 데이터는 거래 데이터 플러스 약간의 데이터를 조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RDB는 메인 자기가 처리하고 싶은 메인 데이터의 주변 데이터를 끌어와가지고 복잡한 처리를 하는 것이 RDB고 얘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자 사람이라는 데이터에 아까 사람이라는 정보에 여러 개의 데이터의 네트워크가 있죠. 예를 들어 아까 말씀 나의 건강 정보, 나의 뭐 경력 정보, 나의 재무 정보 이런 식의 내 정보에 여러 가지 브랜치가 있는 거죠. 그 브랜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디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 여러분들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왜 그랬죠. 저 원자부터 탁 터뜨리면 이게 원을 그리면서 쫙 힘이 퍼져나가죠. 아니면 그림사에 있는 엄청난 고수가 지팡이로 땅 찍었더니 이 힘이 쫙 하고 퍼져나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상황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얘하고 얘처럼 국부적인 어떤 데이터의 주변을 감하는 식의 목적이 아니라 그런 거미줄망이라는 큰 데이터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원자폭탄을 터져가지고 쫙 퍼져나가듯이 분석해나가는 이런 용도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옛날에 OLTP가 RDB로 돼 있고 EDW를 만들어가지고 마트를 만들잖아요. 마트를 만들면 그 마트의 팩트 테이블을 뭐가 사죠? 원래 툴을 가지고 원래로 드릴다운 해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걸 풀을 안 짜고 원래 툴을 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걸 그 주변을 분석해 놨잖아요. 그 용도와 비슷하게 얘는 목적팀이라는 거죠. OLTP를 대신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네트워크 같은 이런 연관성 분석을 하기 위한 어떤 영역을 데이터 통칭한다는 얘기지 OLTP를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라고 저는 다른 영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목적이 틀리다는 얘기죠. 고맙습니다. 기억하시죠? 저 혹시 급하신 분은 나서 사진 해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조금 더. 자, SQL을 한 번쯤은 써보신 분이니까 도대체 이런 개념을 가지고 SQL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가장 큰 차이는 이겁니다. 여러분 SQL을 써보는 순간에 옛날에 우리 코볼 제 나이 쪽에 들어서 처음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습니다. SQL 나왔을 때. 왜냐하면 평생 프로시저 랭귀지를 썼어요. 프로시저 랭귀지라는 게 흘러가야죠. 그런데 RDB가 딱 들어는 순간에 이게 멈춰버려요. 흘러가지 않아요. 한자하는 거죠. 로직이라는 거 흘러가야 되는데 멈춰버리니까 처리하기 엄청나게 어려워. 다시 마음 프로시저 랭귀지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혹시 제가 아세요? 이거? 이 슬라이드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필름에다가 이게 하나만 착각하면 하나 멈춰있다가 한번 넣을 때 그대로 착각 넘어가요. 딱 이 꼴이야, SQL이라는 거. 근데 하나 순간에 스냅샷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파에 스냅샷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서 셀렉터 A 플러스 1, A 플러스 1, A 플러스 1 평생 써봐야 A가 2면 2밖에 안 돼요. 똑같이. 위에 A 플러스 1도 2고 밑에 A 플러스 1도 2입니다. 그죠? 이거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어려웠죠. 근데 이놈은 흘러갑니다. 액수는 비슷한데. 마치 이 슬라이드가 아니라 동영상 필름 쭉 써가지고 우리가 영화 보면 필름이지만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얘는 크리에이트에 쓰면은 이 앞에서 만들어놨던 존이라는 정의를 밑에서 계속 써가지고 다음 라인에서 쓸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아마 아시게 써보신 분은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날 겁니다. 한다합니다. 처음 써본 사람으로. 근데 이게 흘러간다는 사실이죠. 이게 큰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옛날 그 수동차를 운전할 때는 일단은
이 크러치를 연결하려고 크러치 페달을 밟고 이걸 넣어야 돼요. 수동 크러치 넣어야 됩니다. 넣고 난 다음에 변속을 해야 하면은 가는데, 다시 말해서 RDB는 내가 조인하고 싶으면은 프라임 뒤에 테이블 X, 컴마 Y 해가지고 조인을 쭉 써가지고 직접 조인을 대상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데이터 연결이 잘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거는 오토입니다, 오토. 뒤에 두고 그냥 악셀만 밟으면 쫙 지나고 싶은 데까지 조인이 흘러갑니다. 자동으로 흘러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로봇 출발해가지고 첫 번째 단계부터 10단계까지 다 흘러갑니다. 와인드를 주게 되면 지금 푹까지 다 흘러갑니다. 오토로 흘러가요. 조인이 리커시브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내가 멈추라 하기 전까지 다시 브레이크를 받기 전까지는 그냥 조인이 자동으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이블, 모든 테이블을 다 달려놨기 때문에 모든 테이블 연결을 필요하면은 내가 필요한 만큼을 오토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RDB의 조인 문제하고 근본적인 다른 연결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SQL 써보신 분들은 슈퍼타입, 서브타입이나 메인커리하고 서브커리가 있으면은 메인커리 앞발에 있는 재산의 속성을 자신은 쓸 수 있는데 형제끼리는 동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끼리는. 그죠? 근데 얘는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가시는데 형제가 서로 먼저 아웃 먼저 함수하듯이 이렇게 풀어가요. 그래서 SQL보다 훨씬 더 쓰고 또 파워풀한 문장을 쓸 수 있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SQL 모르시는 분은 제가 굉장히 그림을 아주 어색해서 그렸는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하나 그림으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1년의 데이터 모델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조인 가다 보면 뎁스가 확 틀리겠죠. 그죠? 깊이가 다 틀리겠죠. 폭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폭도 틀리죠. 이런 식의 쫙 들어가야 되는 조인이 또 해보세요. 여러분 SQL 문장 조인 하는 거 생각해보세요. 이 보통 어려운 조인 문장이 아니죠. 그죠?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이런 문장을 SQL 하게 되면 엄청나게 어려운데 사이퍼를 쓰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멈출 때만 지정해주면 지가 쫙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RDB SQL은 조인이다. 조인의 스트레스, 모든 DB인데 이 조인에 대한 스트레스 전혀 없이 흘러갈 수 있다. 이게 극단적으로 조인 SQL하고 RDB하고 얘하고의 가장 큰 차이가 어떤 이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좀 깊이 좀 들어가는데 RDB에도 순환 정리하는 방식이 있긴 있어요. from table where connected by client 하고 스타트를 해가지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리커시브로 계속 조인을 해라 체크를 하겠다 이런데 사실 테이블 1이라는 거는 한 개가 아니고 이런 테이블 1이 여러 개 뒤에 이끌어가는데 쭉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리커시브가 조인을 한 거죠. 만약에 이런 조인이 아니면 아까처럼 X 이렇게 콤마 해가지고 전부 조인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사이퍼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스타트 위드 이 문장은 여기다 씁니다. 여기서 마틴부터 스타트를 해가지고 이 커넥트 바이라는 거를 요렇게 조인해서 연결하라고 조인을 주면 15단계까지는 오토로 쫙 흘러갑니다. 지금까지. 연결 방법 자체를. 그렇게 한 다음에 필요한 관계 정도를 외워 조건을 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SQL에 있는 이 각각의 역할, 신텍스가 위치만 바뀌었지 비슷한 역할을 하되 아까 그림처럼 RDB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동일 테이블, 같은 테이블이 있어야 되지 이런 구조를 리커시브를 풀 수 없다는 거죠. 풀 수 없다는 것이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제가 틀린 구조를 이런 식으로 풀 수 없고 무한으로 갈 수 없다 보니까 얘는 이런 그 리커시브 구조를 이런 구조에다가 조인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하진 않겠는데 이게 이제 제가 한번 보고 갈까요? 잘 보는 게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셀렉트 뒤에 프람 테이블 가죠. 이게 프람 테이블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프람 테이블이고 이게 밑에 프람 테이블이고 왜요? 네임 이코르 세대 준 것처럼 이거는 그 테이블 이름하고 왜 문제를 같은 단에 쓴다고 하시면 됩니다. 쓰고 셀렉트 리스트죠.
셀렉트, 컴마, 셀렉트 리스트 있죠. 셀렉트 리스트가 리턴에 옵니다. 리턴에. 그럼 여기는 우리 셀렉트 리스트는 특정 컬럼도 올 수 있고, 뭐가 올습니까? 스칼에서 우리는 컬렉트 올 수 있죠. 그죠? 똑같아요. 스칼에서 컬렉트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조인입니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어디서 일을 했느냐라는 워크 셋이라는 관계로 이런 놈 조금만 연결해라. 뭐 이런 식의 문장인데, 이제 조인 문장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결을 하는 얘기고, 외형 문장이고, 여러분들, 그 SQL 써주신 분들은 SQL을 쓸 때 인라인이라는 게 없으면은 정말 SQL 못 쓰겠다 했겠죠. 하다가 안 되면 가르치고 인라인을 잘 쓰니까 SQL을 이제 그 간범하게 썼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인라인이 해당하는 건 위드입니다. 위드 딱 하는 순간 앞에가 하나 집합이 세팅이 되어버려요. 그럼 다시 떨어뜨려요. 이런 개념으로 위드 같은 인라인별로 쓸 수 있고, 헤딩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 있고, 오더바이 스킬, 그래서 SQL이 쓸 것들이 거의 비슷하게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거 하나 할 필요 없고,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제가 구경하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SQL에서 조인, 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커스텀 와가지고, 조인, 오더를 조인하고, 오더 디테일을 조인하고, 프로덕트 조인하고, 쭉 조인하는 하나는 거를 이렇게 조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예요? 프로덕트 초콜릿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가라는 걸 얘가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쪽 연결을 보니까 훨씬 더 심플하게 연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아우트 조인 있죠. 아우트 조인. 아우트 조인도 옵셔널 배치 이렇게 하죠. 아우트 조인도 할 수 있고, 그룹 바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코드 테이블은 내가 하나 읽고, 이게 코드에 페런트가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있을 때는 얘를 가지고 계속 조인 한 상위를 조인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여기서 수출해서 쭉 가라는 겁니다. 뭐 하여튼 이렇게 조인을 해서 훨씬 더 복잡한 관계를 아주 심플하게 연결을 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 재밌는 것은 RDB 쓰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모든 데이터는 처리를 롤 해야 됩니다. 롤로 모든 처리를 해야 펑션이나 분방이 다 먹는데, 다 처리한 다음에 옆으로 펼치려면은 피보팅을 해줘야 돼, 전부 다. 그죠? 옆으로 다시 펼치려면 레코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이 시컷 처리를 해놓은 다음에 이런 문장 하나 가지고 피보팅이 되고,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거꾸로 옆으로 가 있는 거를 밑으로 레코드를 만들어내는 거를 아주 간단하게 얼라인드라는 코맨드 하나만 주면은 옆으로 컴마 되어 있는 거를 레코드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RDB가 어려워했던, 이렇게 컬럼으로 되어 있는 거를 레코드를 바꾸는 거하고, 레코드에 있는 거를 컬럼으로 바꾸는 걸 자유자유로 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 편집하고 파스타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텍스트 문장으로 예를 들어 그 텍스트 값이 뭐 컴마 쫙 넣어오면은 이걸 DB도 안 넣고 바로 이어서 요 문장을 코맨드를 이용해가지고 컴마를 레코드를 바꿔라 라고 온라인에 써가지고 바로 데이터 처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DB에다 안 넣고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처리를 많이 본 사람들은 이런 데이터를 이 모양과 이 모양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데이터 처리하기 편한지를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굉장히 편하게 되시라는 게 특징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요. RDB의 가장 큰 맹점은 이런 그 비교되는 상수값, 변수는 이 비교하는 값은 변수를 쓸 수 있는데 컬럼 이름이나 테이블 이름을 변수를 쓸 수 없는 거죠. 쓰려면은 쓸 수는 있죠. 다이나믹 SQL을 쓰면 되죠. 근데 이 다이나믹 SQL은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실제로 틀었다 하더라도 DB로 넘어갈 때, DB로 들어갈 때는 이게 다 그 바인딩이 된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SQL 1000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다이나믹에서 그 순간에 SQL 100개, 1000개면 1000개를 다 알아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변수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아주 쉽게 변수 처리가 됩니다. 이 스트링 값, 여기서 받아온 가공된 값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바로 n점 이 네임 언더바 카운트라는 컬럼 이름이 됩니다. 이 컬럼 이름 다이나믹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면 이 즉시 되기 때문에 RDB에서 그렇게 그 다이나믹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냥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다이나믹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이나믹 처리가 편해져서 예를 들어서 이 케이스 if 얘가 36살일 때만 n.워크 앞에 엘리어스가 n이 되는 식으로 정리하시면서 내가 비교하고 싶은 컬럼 이름의 앞에 엘리어스 값조차도 if 엘리어스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다이나믹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장을 내가 로직까지 문장을 만들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보니까 RDB에서 그렇게 하기 어려웠던 다이나믹 SQL이 아주 손쉽게 된다는 게 또 큰 장점입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보면은 이 RDB는 아까처럼 스냅샷이다 보니까 루프 처리가 안 돼요. 루프 처리가 안 되는데 얘는 마치 포루프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앞에 일어나는 거 가지고 포인트해가지고 내가 뭐 3바퀴만 돌리라. 아니 이런 것 중에서 이 간만도 돌려가지고 이게 앞에 루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루프가. 그래서 이 SQL 좀 생겼는데 포루프 비슷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처리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써보신 분들은 많이 써보면 알겠는데 그런 것이고 SQL은 어떤 다양한 수학적인 기호나 함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써면 되지만은 무조건은 안 됩니다. SQL에서 똑같은 게 안 되죠. 그런데 여기는 코사인, 사인, 코탄젠트 이런 수학적 기호는 SQL 전혀 못 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쓸 수 있습니다. 사실 과학에서 쓰는 모든 함수들이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SQL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걸 할 수가 있고 이 공간 데이터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공간 데이터 해가지고 좌표 체계를 2D 좌표 체계, 3D 좌표 체계를 해가지고 위도 경도를 가지고 어느 기도에 경도에 있는가 해가지고 거리가 얼마나 있느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고 쇼프에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데이터 처리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SQL보다 달라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실행계를 만들 수 있어요. 실행계. RDB 써보신 분들은 내가 SQL을 알았을 때 어떤 절차에 어떤 순서로 실행이 했느냐에 따라 속도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실행계를 바꾸는 게 튜닝이었죠. 그죠? 다양하지 않습니까? 인덱스 바꿔주고 SQL 바꿔주고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전문가가 와서 딱 건드려주면 마법처럼 빨라지고 이런 것들이 생겼잖아요.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얘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라클 실행계획입니다. 얘도 실행계획이 있죠. 뭐 써죠. 복잡하게 이렇게 보시면은 스트럭처가 있어요. 뭐 처리한다고 지난 결과를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가겠다라는 스트럭처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이트 문장을 썼느냐, 인덱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얘도 실행계획 순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에 따라 속도 차이가 엄청날 수가 있어요. 비슷한 얘기가 있다는 것이죠. 힌트라는 거 아시죠? RDB가 처음에 오라클이 처음에 힌트를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이 욕했죠. 야, 옵티마이저가 개판이니까 힌트 만들었지. 요즘은 모든 DB가 다 힌트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거는 옵티마이저가 멍청했기 때문에 가르쳐준다는 힌트도 있지만 사용자의 어떤 특정한 요구를 전달할 때도 있기 때문에 힌트라는 게 필요한데 그런 힌트를 SQL에다 쓸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근데 RDB만큼 다양하진 않지만 얘도 똑같이 힌트가 있습니다. 어느 인덱스 써주세요. 아니면 풀테이블로 올려주세요. 아니면 뭐 인덱스만 스캔해주세요. 조인을 해시 조인을 바꿔주세요. 이런 식의 RDB 비슷하게 힌트를 또 쓸 수 있습니다. 스윙 포맷트가 이거죠. 마찬가지로 조인을 할 때 해시 조인, 뭐 아웃 해시 조인 이런 식의 해시 조인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조인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물리적 포인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하기 위한 조인이 아닙니다. 연결하는 조인이 아니라 어떤 조인을 하냐면 내가 처리한 집합 X 쪽에서 쭉 풀어온 집합하고 Y 쪽에서 쭉 풀어온 집합에 교집합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이 집합과 이 집합을 해시로 조인을 해가지고 교집합을 합니다. 이럴 때 이제 해시 조인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연결을 하기 위한 조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 아무도 정리해라고 친구 정리하고 친구가 내가 정리하는 걸 만나는 거죠. 만나게 되면 교집합이 나겠죠. 그죠? 나는 계속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내가 친구를 만나러 부산 갈 수도 있지만은 나는 대전까지 가고 내 친구는 부산에서 대전까지 와서 대전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집합 연결을 할 때 쓰는 해시조인 같은 것들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들어오는 조건이 다르면은 그런 식의 연결관계가 생길 수도 있을 때 그때는
히스토리 같은 것들을 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여기 있는 틴트를 이용해 가지고 출력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RDB하고 비슷하게 된다. 근데 이게 RDB가 아니다 보니까 RDB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재밌는 걸 좀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동영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보시면 얘하고는 전혀 달라 보이죠, 그죠? 근데 똑같은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B자를 이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당겨주시고 얘를 이렇게 당겨주시고 이렇게 당겨보면은 사실은 섞어놨을 뿐이지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은 똑같은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들 SQL 짜가지고 여와 똑같은 그림 있는 걸 찾아가는 SQL 만들어 보세요. 만들 수 있으면 제가 100만 드릴게요. 굉장히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패턴 매칭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이건 값을 렌즈 찾자는 게 아니고 패턴 같은 걸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영상 같은 거를 찾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막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만큼 가지 엣지라는 것은 릴레이션십 말이에요. 연결 가지라고 말하고, 여기 노드를 정점이라고 얘기하는 노드인데, 이 노드가 얼마나 큰지, 가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라는 것을 분석하는 건 아주 굉장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쭉 연결을 해 나가는데, 웨이트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웨이트. 가중치를 줘가지고, 누적 가중치가 일정 영향이 안 넘도록, 아까 제가 이런 말 하셨죠. 고속도로 통행 요금이 10,000원 안쪽에 나오도록 신청해야 되다. 뭐 이런 얘기 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그냥 조건 하나 가지고, 아까 그 사이토 신텍스에서 조건 하나 주면은, 그게 감안됐을 때 올라가는 웨이트에 이제 이런 게 가능하다 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가성경찰이 피해가도록 해달라. 뭐 이런 게 아주 쉽습니다. 그럼 그 타이프 문제만 가지고도 그런 재직화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RDB 가지고 못하는 그런 식의 장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디그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얘는 남하고 교통 연결되는 게 한 개입니다. 3은 하나, 둘, 셋. 세 개 방향으로 가죠. 5는 하나, 둘, 셋, 넷, 5개. 내가 다른 놈하고 얼마나 빈도 있게 소통 수단을 갖고 있는 이 가중치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처리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물류센터 같은 걸 지을 때 내가 물류센터 어디다 지으면은 어디야 그 근방하고 가장 가까운 위치 어디냐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한강 같은 데서 거기에 중간에 변전소라든가 이걸 지을 때 어느 위치에 그냥 풍력발전소 이거를 어디다 꽂으면 제일 좋으냐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얘들은 주변인 노드라는 거와 나와의 거리 관계라든가 각종 연결 관계에 대한 데이터 프로퍼티가 있죠. 그 프로퍼티를 잘 주면은 그걸 감안한 최적의 크로즈 이 센트럴 가장 중심점이 어디냐, 논리적으로. 다시 접근성, 근접성이 가장 좋은 위치 어디냐라는 것을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B가, 너는 여기 있으면은, 우리 중에 누구한테 가더라도 얘가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이런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매개성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놈과 이짝 놈 사이에 있는 얘는 매개성이 아주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끊어지는 순간에 완전히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요, 나중에 보면은 얘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틀렉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강화시키는, 아니면 저놈은 집중 공략해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을 할 수 있겠죠, 전략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은 왜 대동강 철교 끊었지 않습니까? 이거 왜 끊었겠습니까? 제가 딱 그러면은 북한군이 못 내려오는 하나의 매개성이 강한 분들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매개성을 찾아내는 거를 단순한 커리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이런 데서 가장 매개성이 좋은 게 어디냐? 어디를 딱 끓이면은 폭탄 하나밖에 없는데, 어디다 폭탄 떨어뜨리면 가장 완벽하게 절단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커리를 할 수 있다는 걸 할 수 있겠죠. 이건 UI 부분인데요. 여러분,
그 SQL 쓰실 때 오라클 같은 SQL 플러스 같은 툴이 있고 요즘 보면 각종 뭐 토드나 이런 쪽이 나와가지고 이게 여러분 SQL 쓰시고 이렇게 UI 쓰기 좋도록 해놓은 그런 툴이 있죠. 얘도 똑같이 그런 툴이 있는데 굉장히 그 시각적인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가져와봤는데 여기 보면은 내가 어떤 문장을 날려요. SQL 같은 문장을 하나 날리면 사이프 문장을 날리면은 여기 보면은 그래프로 보여줄래? 테이블 형태로 보여줄래? 텍스트로 보여줄래?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거 선택하면은 2차원 텍스트로 보여줄 수도 있고 이 그래프 모양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면은 시각적으로 보이죠. 그죠? 그러면 뭘 할 수 있느냐면 여기에 지금 여기는 노드는 지금 두 종류죠. 노드 총 몇 개인데 이 아까 레이블이 있어요. 레이블이 있어요. 하나기라는 레이블, 뭐 고객이라는 레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보면은 요 레이블은 총 몇 개고 요 빨간색 레이블은 총 몇 개다 해가지고 파란색 노드가 몇 개고 파란색 레이블의 노드 몇 개고 빨간색 레이블의 노드 몇 개다 이렇게 나오고 관계죠. 관계가 여러 가지죠. 수많은 관계 있겠죠. 관계가 쭉 흘러가는 관계도 있고 내가 그걸 좋아하는 라이크하는 관계도 있고 뭐 알고 있던 모르는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관계 있는데 그 관계들마다 관계 종류마다 관계가 몇 개인지라는 게 다 나올 수 있고요. 관계마다 색깔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여기 와서 내가 요 관계를 눌린 상태에서 요 색깔을 지정하면 그 관계 색깔이 내가 원하는 관계 색깔로 바뀌고 여기 와서 폭을 이렇게 주면은 얘는 폭을 이렇게 두껍게 놔둬요. 이렇게 두께가 폭을 두껍게 놔두니까 우리가 길을 만드는데도 대로가 있고 간선도로 있고 소름끼리 있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대로 보여주고 두껍게 대로 보여주고 뭐 간선도로 보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렇거나 줄기 보여주고 붉은까지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색깔도 줄 수가 있고 하게 되면은 게다가 얘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위치를요 마음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당겨가지고 시각점 쭉 당겨서 정역점 얘를 위로 밑으로 막 배치를 시켜가지고 적당한 위치로 지가 그 순간 없는 위치로 다시 위치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최적 위치로 주변에 바꿔줘가지고 이 정리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해놓으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정리를 쭉 놓으면은 전체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이것들을 밸류로가 너무 어렵고 가시적으로 보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시를 붙일 때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치를 쭉쭉 당겨서 할 수 있고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이걸 할 수 있고 또 뭐까지 할 수 있느냐면요 특정 노드 있죠. 특정 노드 하나를 딱 선택해서 얘를 갖다가 견물생심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야, 이 노드를 하고 보니까 얘는 빼고 여러분들 왜 구글에서 검색을 할 때 이거 검색을 치면 밑에 줄에 서버 검색 네임이 쭉 나오죠. 그죠? 그걸 보고 특징을 찍을 수, 특징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뺀 상태에서 다시 대상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경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특정한 연락을 하나 해가지고 가면 열 수가 있어요. 위치를 자동으로 옮겨달라? 얘는 저기서 빼달라. 그러니까 이걸 딱 빼는 순간에 얘는 빠진 상태에서 다시 채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다시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또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문장을 안 만들고 처음에 만들어놓은 이 문장 하에서 여기 있는 걸 얘 빼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다시 저절로 얘를 뺀 상태에서 이 그림이 다시 그려지고 아니 얘만 더 브랜치를 더 해달라. 더 디테일하게 하니까 열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 윈도우에서 파일 디렉터리 열을 때랑 똑같습니다. 파일 디렉터 위에 열었다 딱 클릭하면 밑에 열리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 할 수도 있고 해서 이 가시적으로 어떤 걸 쭉 해가면 제가 이름을 견물식 기능으로 쓰였습니다. 일단은 러프를 하나 보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걔를 빼고 시뮬레이션 하든지 넣고 시뮬레이션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쭉 추적해 마치 우리가 웹서핑하는 개념으로 추적되는 이런 기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여기서 쓸 수도 있고 자바 같은 쪽에서 자바에서 인벤트식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애들이 제공해주는 좀 UI를 쓸 수도 있고 그걸 내가 원하는 UI를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쓸 수도 있습니다.